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현열과 잡열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보충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여러분 냉동기가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 냉동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냉동기는 크게 두 가지 냉동기만 여러분 우리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압축식 냉동기와 두 번째 흡수식 냉동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서 상당히 좋아요. 아셨죠? 상식적으로. 자, 그럼 먼저 자, 어떤 걸 볼까요? 압축식 냉동기를 볼 거예요. 압축식 냉동기.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있죠? 자, 에어컨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자, 첫 번째 여러분 냉매가 필요하죠? 차가운 매개체. 자, 대표적인 게 옛날부터 썼던 이런 뭐 프레온가스라든지 또는요 암모니아 가스. 자, 요즘은요 자, LNG나 자, LPG 같은 걸 쓰는 거죠. 냉매를. 자, 이런 거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압축식 냉동기에 자, 순환 과정이 있을 거예요. 냉동 과정. 자, 얘는 압축기, 응축기. 자, 팽창 밸브입니다. 다음에 증발기 요 순서로 가요. 자,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어컨은요 두 가지 기기로 크게 나누죠. 실내기와 실외기.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실외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실내기가 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실외기와 실내기.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실외기는요 세 가지 부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게. 자, 먼저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팽창 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팽창 밸브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가 이걸 실내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실내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증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서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자, 얘는 뭐가 있냐면 이 실외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여러분 응축기 역할합니다. 자, 뭔 역할 한다고요? 응축기. 자, 지금부터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냉매가 팽창 밸브를 통과하잖아요. 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이 냉매는 어떻게 되냐면 저온, 저압의 상태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아주 차갑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냉매가 여기를 통과하면 여러분 차가워져요. 차가운 냉매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러분 요 증발기로 들어와요. 즉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실내기로 들어와요. 여러분 혹시 실내기 여러분 세워져 있는 형태의 실내기를 여러분 열어보면 밑에 여러분 필터 있죠? 필터 여러분 빼면 여러분 비에 가운데가 여러분 텅 비어 있죠? 쉽게 해서 깡통이야. 아, 비어 있다고요. 자, 근데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벽쪽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 아주 작은 코일들이 지나가요. 아셨죠? 이쪽으로 여러분 냉매가 가요. 자, 근데 여기서 열의 이동이 생겨요.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냉매는 여러분 냉매가 이 코일을 따라가면 냉매는 차가워요? 지금 따뜻해요? 차가워. 그러면 이 통 안에 즉 실내기 통 안에 있는 온도는 상대적으로 냉매보다는 뜨거워요.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가 냉매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냉매가 여러분 열을 뺏어가니까 이 통 안은 여러분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차가워지지. 차가운 상태에서 여러분 뒤에서 팬만 여러분 돌려버리면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증발기가 하는 역할은 냉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차갑게 만드는 구역이 여러분 뭐예요? 증발기입니다. 자, 그러면 증발기는 뭘 증발시켰어요? 열을 증발시킨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든 냉각의 원리는요, 차가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을 가지고 도망가면 여러분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름철에 콘크리트 바닥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 그때 여러분 물을 뿌리면 여러분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지고 도망가요. 아셨죠? 물만 증발하는 게 아니라 열도 같이 가져가요. 증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워지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에어컨의 원리, 냉각의 원리예요. 아셨죠? 다 그래. 자, 문제는요. 자, 여기서 온 냉매는요, 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 오를 때는 여러분 기체로 왔다가 열을 가지고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반액체 상태로 바뀌어요. 아셨죠? 그래서 냉매가 여러분, 자, 반액체 상태로 여러분 뜨거운 열을 가지고 가. 문제는 압축기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냉매를 고온과부로 바꾸는 장치가 여러분 압축기야. 왜 그러면 고온과부로 바꾼다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더 뜨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라 무슨 미친 짓이야. 얘를 식혀도 여러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더 뜨겁게 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에서 열 용량 누가 컸어요? 벌써 봐요. 오래도 됐어요. 그렇죠? 열 용량이 뭐였어요? 열 지속시간 누가 더 컸어요? 온수. 열 지속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잘 식는 거야? 잘 안 식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빨리 식는 게 좋아요? 안 식는 게 좋아요? 빨리 식어야 좋지. 빨리 식어서 여러분 또 다시 가서 차갑게 만들어서 또 열을 갖고 가야 되니까.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요, 액체 상태인 것보다 여러분 기체가 더 빨리 식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오는 반액체 상태를 갖다가 더 뜨겁게 하면 여러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그쵸, 기체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뜨겁게 해서 여러분 기체 상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더 빨리 식지. 여러분 이 압축기를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컴프레이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봐요. 어디서 들어본지 모르잖아. 자동차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삼성이나 LG 가잖아요. 냉장고나 에어컨 사면요 꼭 이런 표현 써있다. 컴프레이셔 10년 보증.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얘고 얘 용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먹여지고 얘가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부속이에요. 아셨어요? 얘가 제일 비싸. 전기요금도 가장 많이 먹고. 그래서 핵심 부품이란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자 여기를 통과하면 여러분 기체가 아주 뜨거운 냉매가 아주 뜨거운 기체로 바뀌는 거죠. 냉매가 여러분 기체 상태로 간다고. 기체 상태로.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응축기 여러분 실외기 가면 아주 작은 또 코일들이 있다고요. 이 코일들이 지나가면서 뭐가 지나가요? 요 기체인 냉매가 지나가는 거죠. 뜨거운 수증기 상태로 여러분 지나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팬만 여러분 지금 돌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죠. 즉 응축기는 여러분 응축이 됐다는 얘기는 기체가 액체로 되면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응축기가 하는 역할은요, 냉매의 열을 방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 자, 기체에서 냉매가 액체로 변해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는데 얘는 완전히 식지는 않아요. 하셨죠? 에어컨의 용도로 쓸 차가운 냉면은 아니라고 그냥 상온만 될 뿐이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와요?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요, 얘가 아주 차가워져요. 아시겠죠?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아주 차갑다고 저온 조합으로 바뀌어. 이게 여러분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실내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실내기 이름이 뭐라고요? 증발기. 뭘 증발시켰어요? 열을. 그럼 뭐만 남아요? 차가운 것만. 그래서 뒤에서 팬만 돌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내기는 여러분 덩치만 컸지 큰 역할을 못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요 세 개가 여기에 들어있어. 여기가 여러분 요렇게 해서 여기가 실외기, 여기가 실내기야. 정말 비싼 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실외기. 근데 이사 갈 때 왜 안 가져가는데? 아, 이사 갈 때는 왜 안 가져가는데요, 실외기는? 근데 실외기는 누가 밟든 찌그러들든 누가 뭐 어찌든 신경도 안 쓰죠? 실외기는 뭐 어떻게 될까봐 막 닦고 쌓고 뭐도 커버도 씌워놓고 이 깡통을 그래 봐봐요. 뭐 할 거냐고 하셨죠? 정말 틀렸어요? 이게 더 비싼 건데.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개 다 가져가야 되겠지만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돼. 어떤 거 가져가야 돼요? 실외기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근데요, 같은 회사 제품이라면요, 요것만 가지고 요거 중고구입 해가지고 써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거 다른 기계 써도 거의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다니려고.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압축기, 자, 응축기, 팽창 밸브, 자, 증발기. 자, 기본적으로 압축기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냉매를 기체 상태로 바꾸는 거죠. 자, 응축기는 뜨거운 냉매의 열을 방출하는 게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출이 되면 냉매가 지금 기체 상태에서 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응축이 돼요. 자, 문제는 얘는 완전히 식지 않고 상온의 온도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냉매가 자, 냉매를 저온, 저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냉매가 증발기에 와서 열을 증발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기서 냉동 냉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은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했어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해도 됐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여러분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재료들이 각각의 요 구성 요소들이 구성 기기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신문지 나왔을 때는 얘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냉동기가 여러분 소형입니다. 두 번째, 자, 운전이 굉장히 용이하죠? 쉽죠? 운전 뭐만 있으면 돼요? 리모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소음이 커요, 작아요? 커. 가장 큰 문제점은 자, 같은 면적당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크죠? 소모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자, 또 하나 문제점은 혹시 저 냉매들이 여러분 바깥으로 공기적으로 배출됐을 때는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거죠? 크다. 자, 어떤 거래? 여러분 왜 소음이 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실내기 같은 게 여러분 가까이 있죠?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니까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 얘는요, 냉동 능력이, 냉동 성능이, 자, 좋은 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반대인 개념인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뭐가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 자, 이 흡수식 냉동기는 말 그대로 물을 흡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여러분 냉매가 있어요. 냉매는 흡수식에서 냉매는 물이 냉매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흡수제가 있어요. 흡수제가 있는데 이 흡수제의 이름이 뭐냐면 자, 이걸 이렇게 읽어요. 리튬, 브로마이드. 자, 어떨 때는 여러분 리튬, 브롬. 자, 이렇게도 있는 데도 있어요. 뭐 대충 읽으세요. 중요한 건.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흡수식 냉동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순환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과정.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자, 이걸 다른 말로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응축기. 요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냉동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증발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흡수기고, 자, 여기가 재생기고, 여기가 응축기예요. 자, 먼저 요 증발기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냉매인 물이. 자, 근데 이 증발기 안은요 항상 저온, 저압의 상태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온, 저압에, 여러분 저압이 뭔 뜻이에요? 압력이 적다는 얘기죠. 압력이 아예 없을 때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아셨죠? 진공. 자, 문제는요,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서 증발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100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압력이 줄어들수록 작 진공 상태일 때는요 물이 0도씨에서도 여러분 물이 증발해요. 이해되셨어요? 압력이 없으면 물이 그냥 진공 상태로 위로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 그냥 올라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코일을 설치해요.
자, 코일을 설치해서 여러분 상온에 여러분 물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요 차가운 물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저압일 때는 여기 온도가 보통 몇 도시냐? 자, 영상 3도에서 한 5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증발하면서 요 코일에 접촉이 돼요. 접촉이 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상온의 물의 온도를 얘 수증기가 뺏어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는 여러분 얘가 어떻게 갈까요? 물이 냉수가 돼서 나오는 거죠. 결론 여러분 요 온도와 비슷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뭘 하냐? 바로 냉동 냉각을 해요. 어디서요? 증발기에서. 어라, 우리 압축식 냉동기도 여러분 증발기에서 뭘 했어요? 냉동 냉각을 했죠? 얘도 뭘 증발시키니까 여러분 차가워졌어요? 열을 증발시키니까 차가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간 수증기는 지금 열을 가지고 와버렸죠? 열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증기가 이쪽으로 와요. 자, 그러면 이 수증기를 여기서는 식혀야 되는데 여러분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리튬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이런 건물들, 그리고 빌딩 같은데 또는 병원 같은데 가면 옥상에 냉각탑이 있죠. 쿨링타워. 자, 냉각탑에서 여러분 냉각수를 어디에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코일 만들고 나중에 이쪽으로 응축수를 통과해서 다시 냉각탑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온 수증기가 차가운 코일에 맞으면 여러분 기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액체로 되는 거죠. 여러분 얘가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물을 누가 빨아먹어요?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 여러분 리튬 브로마이드가 뭐예요? 흡수제. 결론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물 먹는 함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얘가 물을 빨아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 기계 이름이 뭐예요? 물을 빨아먹는 흡수기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물 먹는 하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습기를 잘 빨아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분리시켜요. 계속 오면.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갖다가 펌프로 이쪽에 넘겨. 펌프로.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자, 리튬 브로마이드와 뭐가 있어요? 물이 함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리튬 브로마이드만 닿겠죠. 그럼 물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뭐예요? 가열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얘는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요 여름에도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돼. 여름에도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된다고 하셨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생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여러분 뭐만 증발해요? 물만 증발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물만 증발하잖아. 그러면 이 증발된 물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쪽으로 넘겨줘. 여러분 수증기 상태를 이쪽으로 넘겨준다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리튬 브로마이드는 어디로 넘겨주면 되냐면 여기 흡수기 쪽으로 여러분 넘겨주면 돼요. 이쪽으로. 근데 리튬 브로마이드는 지금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이 뜨거운 게 이쪽으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중간에 뭘 설치하냐면요. 리튬 브로마이드에 있는 열을 뺏는 기계를 통과시킵니다. 이게 바로 열 교환기예요. 자, 열 교환기는 말이 좋게 열 교환기지 열을 뺏는 장치 아셨죠? 그러면 얘가 여러분 열을 뺏어서 이 열 갖고 도대체 뭐 할 건데? 할 게 많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급탕도 필요하고 난방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열을 갖다 식혀버릴 게 아니라 그 열을 급탕이나 난방, 즉 따뜻한 온수나 난방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여름에 여러분
온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너무나 차가운 물 때문에 싫으니까 가끔씩 따뜻한 물 섞어서 쓰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온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요를 갖다 여러분 급탕해서 같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 차가운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하다가 저 리튬 브로마이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또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튬 브로마이드만 어디하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흡수기와 재생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재생기는 뭘 재생시킨 거예요? 리튬 브로마이드를 재생시킨 거죠. 그러지 않아요? 네. 자, 이 상태로 넘어오면 요 수증기는 여기 차가운 코일에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 여러분 기체가 물로 됐다고 해서 뭐라고요? 응축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응축된 요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쪽으로 보낼 거라고. 자, 문제는 이쪽으로 올 때는 아주 차갑게 와야 되는데 얘는 차가운 상태는 아니에요. 상온의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차갑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압축식 냉동기는 뭘 통과시켰어요? 팽창 밸브. 얘도 팽창 밸브를 통과해요. 자, 그러면 얘가 저온 저벌의 상태로 바뀌면서 여기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압축식 냉동기에서는 여러분 팽창 밸브가 주요 구성 요소에 속했지만 흡수식에 와서는요, 요 팽창 밸브와 요 열교환기는 주요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 동그라미만 있는 게 전부 다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흡수식 냉동기에 자 과정을 보면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증발기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기가 증발기부터 올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흡수기부터 오거나 아니면 응축기부터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응축기부터 오면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다시 응축기. 이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흡수식 냉동기에 자, 이 각각의 그 기기들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증발기입니다. 증발기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 냉동. 자, 냉각을 시키는 구간이 증발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흡수기입니다. 자, 리튬 브로마이드가 자, 물을 흡수하는 구간이죠. 세 번째. 재생기 또는 발생기는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요 리튬 브로마이드를 재생을 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재생기죠. 자, 네 번째. 자, 응축기입니다. 자, 재생기에서 넘어온 요 수증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물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 응축기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흡수식 냉동기는 주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큰 빌딩, 사무소 건물, 그 다음에 병원 같은데,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데 있죠. 지하 가면 여러분 에어컨 나오잖아요, 여름에. 그때 쓰는 방식이 여러분 요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가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이 자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냉각탄만 봐도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증기 또는 고온수를 열온을 함으로 소요 전력량이 작아집니다. 뭐에 비해서? 여러분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서
얘는 물의 증발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니은번 부하가 변동해도 안전하다. 즉 사용량이 변동이 되어도 안전한데 왜요? 얘는 대용량이 돼서 그럴 거죠. 대용량이니까 여러분 조금 많이 써도 조금 더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어성이 좋아요. 왜 제어성이 좋아요? 여러분 얘는 별도로 공기조화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전문 사람이 전문 인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운전 시 소음이 및 진동이 적다. 여러분 여기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근데 왜 조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하고 여러분 이 공기조화실은 저 밑에 있으니까 냉동실이 우리 집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조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흡수식은 여러분 이 실내기와 실외기가 우리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여러분 소리를 측정하면 얘가 훨씬 더 커. 그렇지만 자, 우리 집에 가까이 있냐 우리 집에 멀리 있냐 그 차이점입니다. 미용반 압축식에 비해 설치 면적, 높이, 중량이 크고 자, 압축식에 비해 예냉 시간이 길어져요. 특히 여러분 여기 특히 요 구간에서 여러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셨죠? 보일러를 가동해야지. 그 다음에 또 예열이 돼야 되지. 이게 또 끓여야지.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 요거 하나를 더 두는 데 있어요. 재생기를.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다음에 15번 흡수식 냉동기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열 에너지식 냉동기를 분리하며 안전된 냉각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읒번 볼게요. 자, 이중 효용 흡수기 냉동기라고 나와 있죠. 자,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고온재생기와 저온재생기가 나와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재생기가 몇 개요? 2개. 하나 더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물을 끓여가지고 이걸 자 보일러를 가동해서 여러분 물을 끓여서 증발시켜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2개를 두면 훨씬 더 이 소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게 2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2개예요? 재생기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요 2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알아봤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 갈 거냐면 페이지 181페이지 보면 히트 에어컨과 성적계수 있는데 여러분 히트펌프 에어컨은 없어요. 아셨죠? 그냥 히트펌프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에어컨과 같이 쓰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정식 명칭 그냥 히트펌프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히트펌프는요 저온에 있는 열을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예요. 자, 근데 펌프는 아니야. 원래 여러분 펌프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여러분 물이 여기 있어. 자, 물이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자, 펌프는 자,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여러분 올려주는 게 여러분 펌프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물은 돼? 여기다 있을 때도 펌프 쓰면 되지 않아? 여러분 굳이 여기서는 펌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울기만 줘서 배관을 연결하면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물이 넘어가니까 굳이 여기서는 펌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때는. 자, 펌프는 어떨 때 써요?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때 쓴다고요. 여러분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열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여러분 저온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열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저온에 있는 열을 고온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히트펌프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원 천장에 있는 저 에어컨 시스템을 여러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않아요? 자, 쟤는 여름에는 에어컨 즉 냉방기기로 썼다가 겨울철에는 여러분 난방기기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겨울철에 여러분 겨울철입니다. 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얘는요 지금 열이 방출되는데 이 열을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지. 여러분 저 시스템 에어컨 열 어디서 가져올까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드라이기. 여러분 드라이기는 여러분 열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원을 넣어서 여기가 뭐가 있어요? 코일이 있는 거죠. 이게 뻘겋게 달궈져.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바람만 불면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최악의 방법이야. 가장 간단하지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난로. 전기난로 여러분 뻘겋게 코일이 달궈지죠. 그거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기 밥솥, 그 다음에 다리미, 전기 후라이팬, 이것들이 여러분 이런 방식이야. 전기 되게 많이 먹는다고요. 에어컨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면 여러분 이거 요금 폭탄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발생된 열을 우리 가져다 써야 되는 거죠. 자, 이 히트펌프는요. 자, 어떻게 해요? 저온에 있는 열. 여러분 겨울이야. 자, 그러면 벽을 두고 여기에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어요. 그러면 실내는 여러분 영상 20도시고 실내는 영하 10도시야. 바깥에 열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열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답을 안 하시네. 바깥에 영하 10도래. 안에 영상 20도시고 바깥에 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영하니까. 문제는 항상 이 보는 관점이 시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거야. 아니 뭐 추워 죽겠는데 무슨 열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냉매가 봤을 때는 여러분 냉매 보통 여러분 영하 40도, 영하 50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여러분 쉬워. 그러면 냉매가 봤을 때 40도짜리 냉매가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10도를 봤을 때는 뭐예요? 얘는 더운 거죠? 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내 시점으로 봐? 여러분들이 에어컨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에어컨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에어컨은 여러분 지금 냉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냉매가 결론은 요 온도에 비해서
높냐 낮냐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에어컨도 아닌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냉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도 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이 히트펌프는 언제 쓰는 거예요? 겨울철에 쓴다고. 뭐 할 때요? 난방할 때. 제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네 번째 히트펌프 에어컨에 히트펌프 에어컨이라는 표현 좀 정 안 쓸게요. 히트펌프의 성적 계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히트펌프는 여름철에 써요? 겨울철에 써요? 겨울철. 그래서 히트펌프의 성적 계수는 난방시가 냉방시보다 크다. 여러분 냉방할 때는 재 써요 안 써요? 냉방할 때는 재 써요 안 써요? 히트펌프 안 쓴다고요. 어떨 때만 쓴다고요? 겨울철에만 난방할 때만 쓴다고요. 그래서 성적은 여러분 어느 쪽이 좋다고요? 난방할 때가 사용할 때가 여러분 좋다고요. 아셨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어떤 분 저한테 이거 강의 딱 이렇게 끝나자마자 질문 들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 왜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집에는요 이거보다 더 좋은 난방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얘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방하려고. 근데 여러분 집은 여러분 난방기 있어요 없어요? 방바닥에 여러분 난방기 보일러 있잖아. 그게 더 싸고 좋은데 굳이 저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저거 여러분 히트펌프 붙어 있는 걸 여러분 사면 돼. 근데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내가 이걸 우리 집에 카페를 해. 그러면 저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필요하지. 카페는 난방기가 필요하니까. 정말 이해되셨어요? 있는 거 사면 돼. 근데 여러분 집에는 난방기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샀던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